입말로 들려줄 우리 결의 옛 이야기 언어편 우리 시연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이 챕터 중에서 어느 챕터가 제일 재밌었어? 아이니. 나는 떡국 만세라는 챕터가 제일 재밌었고, 왜냐하면 나는 그 챕터를 잠시만. 그 챕터를 이미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응? 1년 전인가? 그때 한 번 선생님께 들어봤거든. 한가 선생님께.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엄청 재밌었어 그때. 근데 이 이야기에도 이 이야기가 실리니까 너무 약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좀 인상 깊었어. 라면 너는? 나도 떡부 만세라는 챕터가 제일 재밌었어. 왜냐면은 잠깐만. 떡부가 자기 뜻대로 그 중국 사신의 말을 해석했잖아. 근데 그 문대로 해석한 걸 보고 중국 사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한 게 웃겼기 때문이야. 나는 먹여주고 재워주고라는 챕터가 재밌었어. 왜냐면은 하인을 고용해서 정말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때까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 근데 난 재밌었어. 그러면은 속보 만세가 어디 있지? 여기다. 잠깐만요. 속보 만세에서 가장 재밌었던 게 중국 사인이 손짓으로 표현을 했을 때 떡보가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생각했다는 게 재밌었다고 했지? 너희였으면 만약에 중국 사신들이 손짓으로 표현했으면 너희들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나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아예. 응. 아이나 너는? 나는 약간 중국 그걸 조금 안다면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모르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응. 모르면 그냥 떡국처럼 자기가 생각한 거를 아무거나 말하고 마음대로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낼 것 같고 모르면은 알면 그냥 계속 할 것 같아. 따지고 그래. 나는 나도 일단 내가 아는 대로 의식해서 말했을 것 같기는 한데 언어 소통을 아예 못하게 하는 벽이 있어서 나는 너무 싫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러면 이 떡보가 중국 사시는 하늘이 둥글다란 뜻으로 어느 손가락과 어느 손가락을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다. 어느 손가락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갤럭시 김나요. 엄지와 검지. 정답이야. 그러면은 떡보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나요. 뭐했어? 갤럭시 김나며요. 본인이 오늘 먹은 떡이 동그랗냐 아니면은
네모나냐로 생각했어. 맞아. 그러면은 중국 사신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네모를 만들어 아니지 떡보가 위를 향하도록 하여 네모를 만들었다고 했지 떡보가. 이를 본 중국 사신은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 떡보가 보인 네모는 무엇을 의미했었지? 저요. 실럭시 블랙개구리. 김남효. 땅. 맞아. 그렇다면 너희는 과연 중국 사신이었다면 뭐라고 받아들였을 것 같아? 나는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만둘 것 같아. 아이는 너는 이 문제를 내가 만약에 중국 사신이라면 맞지? 음, 이 문제를 맞출 수 없지?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거 같아. 음, 나는 많이 놀랬을 것 같아. 그리고 어디였더라? 중국 사신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엄제 신통씨를 아느냐고 할 때 떡보가 배를 쓱쓱 문지르는 것을 보고 누구를 안다고 했지? 아이니. 태호호 크이씨. 알았어. 해호 복희 씨는 중국의 누구였지? 중국 임금의 이름. 음, 음, 중국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이름이었지. 복희 씨라고 하는 복자는 한자로 무엇이었지? 엎드릴 복. 그럼 배도 한자로 쓰면 복자가 되네. 배의 의미가 같거든. 그래서 중국 사시는 떡보의 행동을 보고 태호 복희 씨를 복희 씨로 해석한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다음 아이니. 인물로 들려주는 우리에게 이야기 어느한 물에 빠지는 바지 벗기러 간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간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잘 안 들리는데? 물에 사실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간다. 아,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이야기 중에서. 음, 갤럭시 있나요?
보리방아를 찌으러 갔다. 는 뜻. 뭐라고? 보리방아를 찌으러 갔다는 뜻. 맞아. 만약에 너네가 이런 그 낱말을 만들었어. 그러면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간다. 라는 단어를 니네가 만들었다면 뜻을 어떻게 정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이 책의 내용 나랑처럼 다르게. 벗기로 간다. 아, 일단 나 먼저 말할게. 나는 만약에 나였으면은 아이들이 만약에 뭐 뭐랄까 약간 키즈 카페 같은 데 많이 있잖아. 그거를 거기서 만약에 일을 해. 그러면은 애들 몇 명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팀 같은 걸 짜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놀아주는 뭐 그런 뜻으로 정했을 것 같아. 난. 나 생각이 났어. 밤송이 깐다는. 뭐라고? 밤송이 까는 거. 방송이가 나 왜? 밤송이도 어찌 보면은 가시처럼 박혀 있는 게 결국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벗기러 간다는 게 바지나 옷 벗기러 간다는 거랑 비슷해서. 나 이유를 아까 안 말했는데 응? 왜냐면 선생님들이 약간 재밌잖아. 응? 재미있는 분들도 많은데 뭐 얌전한 분들도 있는데 뭐 보통 뭐 놀아주는 곳에서는 막 흥이 넘치고 엄청 잘 놀아주는 웃기는 그런 선생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애기들은 약간 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뭐 싸우면은 말려주던가 아니면 뭐 그냥 그 뭐지 상황이 그럴 때 약간 기분 나쁘거나 그런 상황이었을 때 선생님이 약간 위로해줄 수도 있고 아니 웃겨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뜻을 정한 것 같아. 나는 너는? 나는 시원이가 말한 거랑 비슷하긴 한데 밤을 우리가 밤벌레 나오라고 왜 물에다 담가 놓잖아. 응. 그렇게 한 다음에 껍질을 까는지 모르겠고 껍질을 까고 밤에 물에다 담가 놓는지 안 까고 물에다 담가 놓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삶아서 먹거나 뭐 그걸 깎아서 먹잖아. 응. 그러니까 나는 밤에 벌레가 나오라고 그렇게 넣어놓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시연이가 더 재밌다고 한 챕터에 그 안다라는 챕터에 어떤 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야기 제목이 뭐야? 먹여주고 재워주고요. 겨울집을 줘야 될 것. 시연이 약간 잘할 것 같아. 시연은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맞아. 근데 나는
어떤 것을 안 했을까? 그 세 가지 중에서. 재워주는 거? 맞아. 입혀주는 거랑 그다음에 먹여주는 건 당했어. 근데 재워주는 거는 당하지가 않았잖아. 자기가 이긴 거지. 그리고 이건 좀 쉬운 문제인데 떡보는 어떤 것을 제일 좋아해? 떡이요. 또 만약에 떡보래. 너네가 무슨 보야? 그러면 어떤 것을 제일 항상 간직하고 계속 가장 좋아할 것 같아? 평생. 갤럭시 빛나면 게임이 뭐요? 게임이요? 예. 그래서 딱 치면 어떤 게임? 뭐 로블록스나 닌텐도 그런 거. 로블록스? 헐. 로블록스가 뭐길래 그렇게 인기가 많지? 원래 왜? 그냥 요상한 게임 같은 거야. 왜? 예. 내가 게임 하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응. 게임을 하면 재밌어. 그래서 나는 책보를 할 거고 왜냐면 나는 책을 좀 많이 읽기도 하고 책을 좋아해. 그래서 나는 책을 할 것 같아. 머릿속에서 드라이버가 움직이고 있어. 너 그림 어때? 시험아. 그럼 뭐라고 해? 몰라 그냥 그림이라고 해. 아니, 난 그렇게까지 평소에 그림 많이 안 그려. 꿈이 화가랑 비슷한 만화가니. 내가 솔직히 말할게. 응. 나 유튜브 많이 봐. 아 웹툰. 그래? 응. 난 압수입니다. 나는 그냥 안 봐. 그래. 응, 난 그냥 안 봐. 유튜브 틀지가 않아. 떡보는 중국 사신의 말을 듣고 어떤 식으로 말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국 사신의 떡보는 말을 들었잖아.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말했냐고 손짓으로. 잠깐만. 중국 사신이 하늘이 둥글다는 뜻의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었고, 떡보는 오늘 아침에 떡을 먹은 것을 알았단 말인가? 떡이 둥근 떡이냐고 묻질 않는가? 맞아. 그리고 떡보는 손을 네모난 모양으로 폈다. 사실은 중국 사실은 네모는 땅은 평평하고 네모져 있다고 해석한 중국 사신은 자기가 낸 문제 하늘에 대해 땅으로 설명한 지혜에 크게 감탄했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 길인 삼강을 아느냐라는 뜻으로 손가락 세 개를 폈어. 떡보는 중국 사신이 펴보인 손가락 세 개를 아침에 내가 먹은 떡이 세 개냐라고 물었다고 생각했어. 맞아. 그리고 만약에 너네가 하면 떡보로 결정할래 아니면 중국 사신으로 결정할래? 만약에 너네가 떡보야? 그러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중국 사신이야? 그럼 어떻게 물어봤을까? 어떤 거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을까? 아니면 뭐 퀴즈 같은 거?
나 중국 사시는 모르겠는데 떡보는 뭔가 이해가 갈 것 같긴 해. 음, 시원이도. 아니, 다 했어? 네, 그다음 남으로 나는 발표 안 했어요. 아니 진행 다 안 끝났다고? 네, 남여가 아직 그 답을 안 했어요. 남효 대답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예요. 그럼 해. 나는 약간 응. 중국 사진보다는 떡보에 가까울 것 같아. 네, 여기까지. 다음 남효. 옛날 사람들은 글씨 없이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 흐림으로. 그러면 만약에 너희가 그림으로 편지를 쓰면은 응. 어떤 그림으로 어떤 뜻의 말을 누구한테 전해줄 거야? 누구한테 전한다고 하면은 말이 조금 힘들어. 전할 사람 많지 않아? 많긴 많아. 근데 그 나부터 그림을 얘기할게. 이해할 사람이 아니 근데 약간 뭐 친구 중에 뭐 가족 중에 아니면 뭐 이웃 중에 그런 거 말해줄 수 있어? 아무나 그냥.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 나부터 얘기할게. 음, 나는 놀이터를 그려서 친구한테 놀자고 얘기할 거야. 왜냐면은 친구하고 놀이터에서 놀고 싶기 때문이야. 음. 나 나 하나 생각했어. 오시연. 에버랜드에 갔을 때 만약에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하다는 거를 멀리 있는 친구에게 뭐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거. 네. 디마인더는 나? 아니나 너는 응. 나는 나도 그렇게 여기다가 생각을 했긴 했는데 나도 너처럼 놀이터에 여기는 친구가 별로 없거든. 왜냐하면 내가 언제 나오는지 몰라 애들이. 그래서 나는 그냥 일단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제일 친한 친구한테 뭐 놀이터에서 만나자 뭐 그런 걸 할 것 같아. 보낼 것 같아. 그림으로. 그러면은 너희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서 너희가 만약에 그 부잣집 그 사람이면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 기분? 어. 음, 예. 아인이 손 들었어. 아이니. 나는 한편으로 하면은 약간 짜증나고 성질 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마음 편히 그냥 쉴 것 같아. 시원이 너는?
나는 일단 맨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혀주셔야죠. 일단은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순간 확 짜증하고 짜증과 분노가 폭발했을 것 같아. 나는 그러면은 바로 짜증이 나서 내쫓아버렸을 것 같아. 그러면은 너희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해서 그 부자가 된다면은 어떤 기분일 것 같아? 그 당했을 때? 나부터 얘기할게. 나는 당했을 때 진짜 막 짜증나고 갑자기 당황스럽고 그런 기분일 것 같아. 왜냐면은 갑자기 그렇게 당하면은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좀 그럴 것 같아. 아이니. 나는 어 만약에 나였으면 너처럼 엄청 짜증났을 거고 만약에 되면은 뭐 포기할 그 상황이면은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데 만만치가 않다. 그러면은 계속 따질 것 같아. 엄청 짜증나서. 아니면은 뭐 사또한테 뭐 일러 바치거나 그럴 것 같아. 어찌 나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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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스러울 것 같아. 음, 이유는 너무 큰 자식이 그렇게 굴면 살짝 매우 당황스럽고 약간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얘는 어디서 교육을 받았길래 이런. 저는 여기까지. 다 했어? 네. 자, 수고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옛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중에 여러분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야기에서 물론 이 이야기가 이제 그 못된 양반 부자를 그 혼내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부자야. 그런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라는 그런 그 머슴, 하인이 있어. 그럴 경우에 그 머슴을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부자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그런 그 문서를 쓰지 말라고 했으면 되지 않을까요?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는데 당연히 뭐 이 부자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 좋게 생각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먹여주고 재워주고라고 해서 정말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라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 이 여러분들은 이 부자라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라고 했으니 어떻게 하겠냐고. 내쫓을 것 같은데요. 내쫓는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시연이나 그밖에 아이는. 없는데. 저도 나무처럼 제가 집을 나가거나 아니면은 그 A 빼고는 다 집을 걔 혼자 두고 다 같이 나가거나 아니면은 걔가 그냥 내쫓아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시연이는 먼저
맨 먼저 어느 정도 하다가 눈치를 한번 주고받고 그 다음에 계속 그러면은 화를 내다가 어느 정도 걔가 혼자서 자리를 비울 때까지 뭐야 어마무시한 것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한번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혹시 부자가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 만약에 시연이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계약을 했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했다. 그랬을 경우에 선생님이 직접 시연이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려고 그러면 힘들잖아. 네. 그럼 선생님이 자기 집 하인 중에 다른 하인 하나에게 시연이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라고 하면 되잖아. 와, 전제다. 그러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대신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뭐 하면 되는 거야? 일을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잖아. 네, 선생님 저 질문이 있어요. 말해봐. 만약에 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아이와 음. 다른 하인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하인이 없으면? 네. 다른 하인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뭐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부자이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는 하인이 여럿이거나 아니면 또 6살짜리 아무개를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좀 이렇게 이 부자가 못된 부자잖아. 못된 네. 부자니까 다른 사람 하나를 이렇게 아주 싼 값에 그 사람을 머슴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한다는 그런 생각만 해봤고 시연이가 말한 대로 그럴 상황이 안 된다라면 결국은 이 사람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아니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 자, 머슴이 나오는데 머슴이 뭔 줄 알아? 네. 머슴이 뭐야? 남의 집에서 뭐 일해주고 그런 사람. 남의 집에 일해주는 사람인데 우리 지난번에 예전에 노비하고 머슴은 뭐가 다른 건지 알아? 노비하고 머슴은? 노비하고 머슴은 같은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다른 거. 종.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다를까? 노비하고 머슴은. 노비는 뭐 사고 팔 수 있고, 아, 종은 그냥 집에 하인 같은 거. 종은 하인, 종, 노비 다 같아. 노비는 특별히 노는 남자종, 비는 여자종.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인의 소유물이야. 주인이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그리고 한 번 노비면 완전한 평생 노비야. 심지어는 그 자식도 노비야. 종이야. 하인이야. 다 똑같아. 근데 머슴은 그게 아니고 계약관계야. 계약관계. 내가 1년 동안 그 집에 가서 일해주기로 머슴살이를 하기로 한 거야. 대신 나는 머슴을 하는 대신 요즘으로 말하면 월급을 받는데 옛날에는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세경이라고 그랬어. 뭐라고 했다고? 세경. 세경.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람이 세경 없이 머슴을 일한다고 그랬으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뭐 돈을 하나도 뭐 하고 안 받고 와서 1년 동안 일한다는 거야. 그러니 이 못된 부자는 이 사람이 와서 공짜로 뭐 한다고 그러니까 일해준다고 그러니까 먹어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기만 하면 일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었던 거지. 이해가? 네. 그래서 가끔 여러분 부모님이 직장에 다니시면 여러분 부모님이 내가 현대판 머슴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왜? 왜 직장인들이 현대판 머슴일까? 남유. 그 사장님이나 이런 사람 위해서 음. 일하니까. 그렇지. 사장님을 위해서 그 회사에 가서 일해주고 돈 받아오잖아. 그것이
과거 머슴이나 뭐 할 바 없다는 말,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머슴은 뭐와 다르다? 노비와는 여기 다른. 그 머슴은 일시적으로 자기 돈이 없거나 뭐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집에 가서 돈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일해주는 어떤 그런 관계를 보고 우리가 머슴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 아니요? 베니스의 상인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남효가 돈이 급한데 돈이 없는 거야. 돈 쓸 데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떠한 당시 그 유태인 상인에게 못된 유태인 상인에게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해. 그랬더니 그 못된 유태인이 너가 그러면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1파운드에 너의 살을 뭐 하겠다? 베겠다라고 그래도 네가 이 돈을 빌려갈래? 라고 해. 그랬더니 남효가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돈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야?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내 몸에 있는 살 1파운드를 뭐 하겠다? 베어내겠다라고 약속을 해.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가 뭐야? 그 돈을 못 갚은 거야. 그래서 1파운드는 얼마 정도 되냐면 약 450g에서 453g 이래. 그러니까 그 고기 이따 그 시연이 한우 먹으러 가는데 한우 보통 1인분 200g이거든. 그럼 한우 한 2인분 정도. 2인분 정도 되는 거를 살을 이렇게 뭐 한다면 베어낸다는 거야. 자, 그럴 때 이 문제를 남효의 여자친구가 가서 지혜롭게 해결해 줬어. 어떻게 해결했는지 혹시 알아? 아니요. 돈을 대신했어요? 돈을 아니, 돈을 대신했어요? 대신한 게 아니라 그 못된 상인에게 그래 남효의 살 1파운드를 베어내라. 단 살만 베어내고 피 한 방울도 뭐 하면 안 된다? 흘리면 안 돼요? 하면 안 된다. 너가 와. 살만 벤다고 했으니까 살만 베가라. 와, 똑똑하네. 그 상인이 뭐야? 살만 베갈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없지. 그래서 결국은 남효 몸이 멀쩡하게 됐다는. 그래서 남효가 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 얻었어. 역시 지혜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어야겠다라는 교훈 얻었지. 자, 쌤이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 베니스 상인 얘기를 한 이유가. 지혜롭게 생각하죠. 지혜롭게 생각하자. 요 이야기에서도 결국은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라는 어떤 그런 말을 어떻게 뭐하냐에 따라서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계약이나 이런 걸 맺을 때는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뭐 해야 돼? 알 수 있어야지 서로. 그리고 사실은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지 이런 걸 실제 재판에 가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상식 이런 거에 비추어서 결정을 하지 실제로는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야기하고 앞에 나와 있는 말귀를 못 알아주어서 이야기하고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 이해를 못해서 말의 뜻을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와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야기의 공통점. 그 둘 다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그런 공통점도 있고 또 둘 다 그 약간 나쁜 어른한테 그 애들이 복수하는 약간 그런 얘기. 그렇지. 못된 부자 영감들을 골탕 먹여주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 두 이야기가 비슷한 또 그런 이야기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글씨 없는 편지 요 이야기에서 글씨 없이 뭘로만 그림. 그림으로만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연이가 아이니에게 생일 선물로 예쁜 머리띠를 주었어. 그랬더니 며칠 후에 아이니한테서 시연이에게 편지가 왔어. 어떤 편지가 왔냐면 이러한 편지가 왔어. 요렇게 요 그림 보여? 네. 감이거든 이거. 감이 이렇게 감이 그려진 편지가 왔어. 감사? 감사. 결국 와, 생일 선물 줘서 뭐 하다고? 응. 감사하다는 어떤 그러한 편지가 왔어. 와우. 자, 그 다음에 남유하고 시연이하고 아이니하고 막 서로 놀았어. 놀았는데 며칠 후에 아이니한테 남효가 편지를 보내왔어. 남효가 아이니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왔어. 이렇게. 요 편지 보여? 그림? 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음,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야? 무슨 사진이야? 말 그림이요. 말들이 어때 지금 보니까?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고 또 모르겠어요. 방을 건너는 건가? 뭐지? 흑마하고 말들이 하고 몇 마리나 있는 것 같아? 백 조금이야? 모르겠어요. 아니요. 조금이야 많아? 많아요. 그럼 무슨 뜻일 것 같아? 모르겠는데. 남효가 아이니한테 이걸 보냈어. 뭘까? 뭐지? 말이 있고 달리고 있고 할 말이 많다? 말이 많네. 아, 이해가? 네. 말이 많네라고 얘기했어. 아, 자, 그 다음에 시연이하고 남효가 안 좋은 일로 서로 다퉜어. 그래갖고 시연이가 남효를 막 핥히고 때리고 발로 차고 막 그랬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남효한테서 요런 편지가 왔어. 요 편지 잠깐만. 요 편지가 왔으면 요 편지는 이게 뭘까? 응? 요런 편지가 왔어. 어? 이거는 너무 항아리 사과. 이건 사과 아닌데.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인데. 항아리에 복숭아를 복수하겠다? 복수하겠다. 아닌가? 뭐지? 항복? 항복. 그렇지. 항복. 와. 항복하겠다고. 자, 이렇게 시원이 대단합니다. 그림으로 현실과 예를 구별해서 아이는. 자, 현실. 이렇게 그림으로 소통하면 어떨까? 그림으로 재밌을 것 소통하는 것이 같아요. 글로 이해가 소통하는 잘 것과 안 가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가 잘 안 간다. 또 다른 사람도 똑같아. 신기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신기해요. 신기하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는 글이 없던 시대는 이렇게 뭘로? 그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벽화나 이런 것들이 글이 없던 시대에 그림으로써 그런 뜻을 뭐 한 거야? 남긴 거야. 전달한 거야. 하지만 이제 그림의 한계는 그 뜻을 다양하게 전하기가 좀 어려운, 구체적으로 전하기가 좀 어려운 어떤 그런 한계점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하지만 지금도 글 없는 그림책 알아 혹시? 글 하나도 없는 어떤 그런 그림책. 그런데 봤어요. 그림만으로도 충분하게 어떤 그런 스토리나 이야기가 네, 그러면은 저는 그런 동화책을 읽을 때 영화책으로 그거 봤어요. 상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제목이 영어인데
안에 그림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음. 백지. 그래서 그림으로도 어쨌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텐데 자, 맹구는 학교에서 맹- 바보가 무슨 뜻인지 알아오라고 하였다. 엄마, 바보가 뭐야? 네 같은 애. 받아줬고, 아빠, 바보가 뭐야? 네 같은 애. 받아줬고, 형, 바보가 뭐야? 형은 마침 통화 중이어서 미쳤어? 내가 거길 가게? 난 걔만 보면 짜증나. 또 받아줬고, 맹순이한테 맹순아, 바보가 뭔지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것도 받아줬고, 할머니, 바보가 뭐예요? 할머니가 선물을 받은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어.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선생님이 맹구야, 바보가 무슨 뜻이니? 하고 물어봤더니 네 같은 애. 그래서 뭐라고? 한번 봐줄게. 바보가 무슨 뜻이니? 네 같은 애. 어머, 너 교장실 좀 가자. 교장 선생님과 상의 좀 해야겠어. 미쳤냐? 내가 거기 가게? 난 걔만 보고 쳤다. 어머,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부모님 성함 전화번호 빨리 말해. 내가 어떻게 알아? 넌 당장 퇴학이야. 내가 원하던 게 바로 그거였어. 그날로 맹구는 진짜 퇴학당했다라는 그러한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런 우스개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가 뭘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면 말귀를 잘 알아들어라. 아니 지금 여기 우리 옛날 이야기 공부하다 말고 갑자기 쌤이 이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가 뭐야? 맹구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가 뭐야? 약간 옛날 이야기가 관련돼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관련되냐고. 지금 여러분 읽었던 이 이야기들 중에서 무슨 이야기가 관련돼 있냐고. 말귀를 알아들어. 여기 입말로 들려준 우리들의 옛 이야기 9개 중에서 지금 이 이야기하고 관련 있는 이야기가 뭐야? 귀찮은 편지는 아니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모르겠어요. 맞아. 그냥 맹구는 받아 적은 걸 그냥 그대로 뭐 한 것뿐이야. 말한 것뿐인데. 말한 것뿐이야. 그런데 맹구가 무슨 죄야? 전혀 다르게 전혀 다른 상황에 맞물려 가지고 그 일이 착착착 맞아 떨어지잖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어? 여기 이야기들 중에서? 그냥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을 것뿐인데 상황이 달라지니까 전혀 엉뚱하게 되는 거. 무슨 이야기가 그래? 왜 기억이 안 날까? 나만 그런가? 응? 여기 차례 보면은 그 이야기들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 그냥 같은 얘기를 반복했을 뿐인데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거. 그 뭐였지? 두 냥짜리 이야기. 그렇지. 두 냥짜리 이야기에서 원래는 훌쩍 내려앉는다. 기웃기웃한다. 들여다본다. 집어먹는다. 요게 원래는 누구의 이야기였어? 황새. 황새 이야기인데 그냥 그 이야기를 뭐 했는데 할머니한테 들려줬는데 그게 누구는? 도둑은. 도둑은 그 자기 얘기하는 줄 안 거잖아. 됐어? 네. 자, 그 한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공부하러 왔대. 근데 옆 광고에서 하는 말이 광고사가 현대자동차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외국인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현대자동차라는 말을 수첩에 적은 거야. 그리고 점심에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중국집 사장님이 중국 여행 좋아요 좋아라고 해서 그 말도 이제 수첩에다 적었대. 그리고 이제 길가를 가고 있는데 소시지 장사가 소세지 하는 걸 또 이제 뭐해? 적었다는 거야. 소시지하고 적었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경찰이 그 외국인을 강도로 착각해서 잡은 거야. 저 뭘 그거 훔쳤어? 들었어요. 저 그거 들었어요. 이야기. 뭘 훔쳤어? 그랬더니 외국인이 얼떨결에 수첩을 보면서 현대자동차 라고 말한 거야. 그랬더니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그걸 타고 어디를 가려고 했어? 그랬더니
중국 여행 좋아요, 좋아 그랬어. 경찰이 쏜다, 손들어 그랬더니 쏘시지, 쏘시지 해가지고 그만 팡 쏴갖고 여군이 죽었다는 이야기야. 외국인이 자, 뭔 잘못이 있어. 요 이야기도 지금 조금 아까 들렸던 얘기하고 다 뭐 한 거야? 같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지.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또 뭐하는 즐거워하는 재밌어하는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그 말장난 상황이 달라졌는데 말은 비슷해서 요것들을 이렇게 재밌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를 여러분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또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와 관련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또 자, 로마인이 법이 없었어. 그래서 법을 갖고 있는 그리스인에게 법을 요청하러 갔는데 그리스인들이 로마인들이 무식해서 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법을 오란다면 그리스의 지혜로운 자와 지혜 교류기를 해야 이해한다고 했어. 그래서 양국이 서로 그리스 말, 로마 말을 몰랐기 때문에 손짓으로 토론을 벌이기로 했는데 정작 시합 날이 다가오자 로마인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고민에 빠지다가 이때 한 로마 시민이 주먹만 사용할 줄 아는 망나니를 내보내기로 결정했어. 먼저 그리스인이 검지를 펴보이고 자리에 앉았더니 망나니가 엄지와 검지와 중지를 차례로 폈어. 그런 다음에 두 손가락을 활처럼 구부리고 자리에 앉았어. 다시 그리스인이 일어나 손바닥을 펴고 자리에 앉았는데 망나니는 주먹을 쥐며 당장이라도 결투를 벌던 표정을 하였어. 그러니까는 그리스인이 로마인들은 법을 가질 자격이 있다 하였고 로마인들에게 법을 주어서 로마인들은 돌아간 거야. 그리스인들이 현자에게 로마인이 뭐라고 대답했냐고 물었더니 나는 하나의 신이 있다 하고 손가락 하나를 했더니 그 로마 사람들은 신은 세 개의 위격이 있다라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의 위격이 있다고 삼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고 그 의지는 그 손에 있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나는 그가 내 뜻을 이해하고 있으면 삼일체를 믿는다고 생각했어. 내가 보기엔 그들이 법을 가질 자격이 있어라고 그리스 현자가 지혜로운 사람 얘기를 한 거야. 한편 로마인들은 망나니에게 같은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은 말하기를 그리스 사람이 검지로 내 눈을 후비겠다고 하는 해서 자기가 열받아 갖고 원한과 분노와 용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두 손가락으로 네 눈을 파버리고 엄지로 이를 부러뜨리겠다고 그러자 그리스 녀석이 나더러 조심하라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손바닥을 펴보이길래 나는 그러면 그놈에게 주먹세를 퍼볼 거고 반드시 복수할 거라고 했더니 그놈이 쫄아갖고 더 이상 날 위협하지 않더라고 대답을 했대. 자, 요 이야기는 왜 떡보만세. 어? 떡보만세. 네. 떡보 만세 이야기를 본 거지. 그래서 똑같은 동작인데 사람마다 해석이 서로 뭐 한 거야?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동작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 나라들마다 이제 뭐야 생각들이 뭐야 다른 거. 우리나라는 이리 오라갈 때 어떻게 원리는 사람 또 오라갈 때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오라가잖아. 근데 어떤 나라는 이게 오라는 게 아니라 뭐라는 뜻이라는 거야. 가라는 뜻이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의미가 나라들마다 서로 이제 뭐해? 다른 걸 볼 수 있고, 어떤 어른이, 시연이 머리를 아이고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 무슨 뜻이야? 시연이 머리 쓰다듬어 주면 이게 무슨 뜻이야? 예쁘다. 예쁘다, 귀엽다, 기특하다 이런 뜻이잖아. 칭찬이잖아. 호감의 표시잖아.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 나라 사람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는 그건 아주 그 사람을 이렇게 경멸하는,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또 그런 행동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해석들이 서로 이제 뭐해? 서로 다른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원아 왜? 아니야, 자꾸 옆에서. 아니야.
자,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옛 이야기를 관련 있는 것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 보았고,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 모습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5쪽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나무를 떼서 밥을 했거든. 그래서 불을 떼다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었던다를 통해서 여러분도 당연히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나무를 떼서 뭐 했다는 거야? 밥을 했던. 요즘에는 밥을 어떻게 해? 밥솥이. 밥솥, 보통은 전기밥솥을 이용해서 밥을 하지. 근데 선생님 때는 이렇게 냄비 올려놓고 골로라고 석유골로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 밥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궁이에다가 밥솥을 얹혀놓고 불을 떼서 밥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그 생활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불을 떼다 놔두면 밥이 설지라고 했는데 이 밥이 선다는 말 혹시 알아? 네. 밥이 설었다, 설익었다, 뭔 뜻이야? 덜 익었다. 덜 익었다. 그 생쌀이 완전히 밥이 익었는데 익지 않았다. 반면에 밥이 질다라는 말 알아? 질다? 밥이 질다. 네. 어떤 말이에요? 뜻은 잘 모르겠는데. 진밥. 물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밥이 뭐 죽까지는 아니지만 어쩌면 이렇게 너무 질게 했다는 거는 물을 너무 많이 지은 상태.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밥이 된 상태를 보고 밥이 질다라고 그래. 밥이 되다. 된 밥. 된 밥. 뭐 꼬슬꼬슬한 밥 혹시 알아? 꼬슬꼬슬하다. 네. 된 밥이나 꼬슬꼬슬하면 오히려 그건 물이 좀 부족해가지고 된 상태로 우리가 밥이 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뻑뻑하고 이럴 때. 3층밥 들어봤어? 3층밥? 네, 아니요. 밥 처음 하는 사람들이 밥을 그 불 조절을 잘 못해. 요즘은 뭐 전기밥솥을 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는데 3층밥이 됐다라면 아래는 타고 위에는 설 있고 중간에만 밥이 제대로 되고, 그래서 이 밥 상태가 3층이야, 3층. 밥 상태가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3층 밥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밥도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뭐야, 좋은 말을 해서 얻은 색시에 보면 64쪽에 보면 부엌에 사는 조항신이 참을 수가 있어야지라고 돼 있지. 네. 그래서 조항신 어디 산다고 생각한 거야? 부엌. 부엌에 신이 산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곳곳에 신이 산다고 믿었어. 그래서 이 그 마루에는 그 집에 사는 어떤 그런 신이 성주신이라는 신. 그래서 마루나 이런 곳에 성주신이 있다고 해서 집안을 지켜주는 신, 성주신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부엌에 있는 신은 조항신, 불과 음식을 담당하는 어떤 그런 신이 있고, 터주신이 있어 집과 집터를 지키는데 뒷교실의 장독대에는 터주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터주신. 그다음에 여러분 삼신 할머니는 많이 들어봤지? 삼신. 네. 아이를 낳게 해준다고 해서 모시는 거는 안방, 바가지 담긴 쌀과 실이 있어서 삼신 할머니가 있고, 그 외에도 업신이라고 해서 광과 곡간, 곡간은 그 쌀을 보관하던 어떤 그런 곳이야. 그래서 그 재산을 지켜주는 업신도 있고, 문신, 이렇게 여기다 뭐 하는 게 그런 문신 말고 대문을 지켜주는 신을 문신. 그다음에 이제 축신이라고 해가지고 측신이라고 해가지고 측간은 어디야? 화장실. 화장실. 측간에도 이제 측신이 있어가지고 탈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조령신이란 조상신이 있어갖고 다락에 살아서 항아리 안에 쌀이 있어가지고 병 없이 오래 살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신이 있다고 해서,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집안 곳곳에 신이 산다고 믿어서 그 신들을 또 숭배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떡보 만세에서 이거하고 이거, 떡보는 3개 먹을래? 아니다, 나는 5개 먹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고 했는데,
중국 사시는 이 3과 5가 뭐라고 했던 거야? 뭐지? 삼은 삼은 세개 손가락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 길인 삼강을 아느냐. 그렇지. 3강이고 그 다음에 또 5는 오늘 오륜. 사람이 지켜야 될 5가지 윤리인데 그 3강이라는 게 군의신강이야. 첫 번째가. 군의신강은 군이 임금군자야. 임금과 누구 사이에? 신하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군의신강이라고 그래. 두 번째 부의자강이야. 부는 누구? 부모님, 어버이. 자는 자식.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 부의자강. 그 다음에 부의부강할 때 이 부는 이 부가 지아비부, 남편부예요. 남편. 이 뒤에 부는 아내. 안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에서 3강 하면은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를 보고 3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오류는 군신유에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의로움.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 유친해 갖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신앙 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 유별에서 부부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구별 구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장유 유서에서 장유가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뭐? 사례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붕우유시는 붕우는 친구인데 친구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게 이제 사람으로서 임금과 신하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 어른과 아이 사이에, 친구 사이에 어떠한 도리를 지켜야 되는 건가 해서 이것들을 삼강오륜이라고 그랬고, 특히 조선시대 때는 이 삼강오륜을 가장 뭐에 삶의 기본으로 여겼던 그러한 태도였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삼강오륜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던, 교육하기도 했던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옛날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는 책으로 읽지만 원래 옛날 이야기는 이렇게 책으로 읽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듣고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남녀가 뭐 그 외국인 뭐 그 소세지 뭐 그런 얘기 알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 누군가한테 들었을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또 여러분이 잘 기억했다가 또 누군가에게 뭐 해주고 전해주고. 그래서 떡보반세 얘기를 여러분이 잘 들었으면 친구한테 또는 다른 사람한테 떡보반세 얘기를 들려주고 또 그럼 그 사람 또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여기서 그래서 입말로 들려주는 이라고 했는데 입말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입으로 말하듯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또 자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 옛 이야기에 담겨 있는 옛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생활 모습도 여러분들이 늘 추리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0살 생각을 시작하는 아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몇 살이야? 10살이요. 맞습니다. 지금 시연이 갖고 있는 책. 그래서 여러분이 10살인데 10살이란 나이에 대해서 10살 생각을 시작하는 나이에서 과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간이 하루 맛있게 먹어. 네. 그럼. 네. 믿으려